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깨 선언입니다. 참마음 깨닫자 선언, 참말로 깨닫자 선언, 참답게 깨닫자 선언을 줄여서 참깨 선언이라고 채널 이름을 지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지금 불교 명상, 참선, 좌선을 하실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또 좌선하실 때, 참선하실 때는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셔야 되고, 참선하실 때 이 방석 좌복은 또 어떠한 좌복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참선을 하실 때는 어떤 자세로 앉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이제 앉는 자세, 평좌, 반가부좌, 결가부좌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 앉는 자세, 바른 자세, 반듯하고 바른 자세의 안내 말씀을 드리고, 또 바르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또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앉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선이잖아요. 좌선, 앉을 좌, 앉아서 수행을 하는, 선을 수행하는 고유할 선, 앉아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 앉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앉으셔야 돼요. 바르게 잘 앉아야만이 몸에 무리가 안 가, 몸에 부담감이 안 가고 몸에 부상을 입지 않을 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듯하게 앉는 것이. 그 반듯하게 앉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르게 앉는 자세는 허리를, 청량골을 배꼽 뒤쪽에 청량골을 반듯하게 세우시고, 맞듯하게 힘줘서 세우는 게 아니고 반듯하게 온몸에 긴장을 다 푸신 상태에서 청량골을 반듯하게 세우시고, 어깨에 긴장도 푸시고,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어깨 힘도 다 풀어내시고 편안하게 하신 상태에서 이 머리는 숙여지지 않도록, 머리가 이렇게 숙여진다든가 뒤로 제껴진다든가 그러지 않고 반듯하게, 머리가 여기 천장에 줄을 하나 매달아서 이 머리를 천장에 줄로 딱 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머리가 반듯하게 쓰시죠. 반듯한 상태에서 시선은 3분의 2점, 눈을 이렇게 감으시면 3분의 2점 시선을 아래쪽으로 하향을 하시면 시선이 저 머물러지는 지점까지, 그 지점에 시선을 놓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이 상태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반듯한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편안해 보이죠? 편안하게. 이 혀는 입 천정 위쪽으로 둥그렇게 말아서 혀를 혀 앞부분을 입 천정 위에 살짝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이제 반듯한 바른 자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또 앞뒤로도 숙여지지 않고, 머리도 들려지지 않고 숙여지지 않고 반듯하게 앉아있는,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세, 이 자세가 반듯한 자세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엉덩이 쪽에 방석을 하나,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저는 결과부자가 편해서 결과부자를 했는데, 반가부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가부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평절을 하시든지, 평자든 반가부자든 앉는 방법은 똑같아요. 앉는 방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몸에 힘 다 빼시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게 뒤로 제껴지지 않게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않거든요. 앞으로 이 상태에서 몸이 약간 앞으로 숙여지게. 그건 이제 뒤에 방석을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옆모습을 뒤에 방석을 엉덩이 부분에 뒤에 방석을 받치시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이 방석 높이로 인해서 이 방석이 너무 낮네요. 이렇게 방석을 좀 높게 앉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엉덩이 부분에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이렇게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 뒤로 넘어가지가 않고, 방석을 받치는 거는 뒤로 넘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방석을 받치는 것이고, 다리가 저리는 거, 방석을 받침으로써 이 중력에 의한 다리 저림을 또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방석을 받치는 것이거든요. 방석을 받치시면은 뒤로 몸이 넘어가지도 않고 앞으로 약간 이렇게 숙여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상태가 이렇게 앉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약간 이렇게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몸이 앞으로 약간 조금만 미세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앞으로 약간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가 가장 편안한 자세예요. 우리 법당에 모셔져 있는 그 불상들 모습으로 보면은 몸이 앞으로 조금 느끼지 못할 정도지만은 조금 몸이 앞으로 이렇게 약간 숙여져 있습니다. 몸이 편안합니다. 그게 지금 옆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이 자세가 바람직하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자세예요. 지금 이 자세가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힘을 다 빼시고 편안하게.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청량골이라 그러거든요. 청량골. 이 부분만 반듯하게 펴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펴는 게 아니고 숙여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접혀지지 않을 정도로 반듯하게 피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가장 완벽한 앉아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이 부분, 청량골 이 부분을 조금 펴주시면은 반듯하게. 이게 옆모습의 자세입니다. 반듯하게 머리도 앞뒤로 숙여지지 않고 반듯하게 앉으시고, 시선은 약간 시선을 아래쪽으로 뜨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아래를 향해서 3분의 2 정도 눈꺼풀을 3분의 2 정도 눈을 좀 가려 뜨시고 실눈 비슷하게 이렇게 실눈 비슷하게 뜨시면 돼요. 시선을 아래쪽으로. 이 상태로 이렇게 앉으시면은 이 상태가 바로 가장 안정적인 바람직한 자세, 앉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는 옆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확실히 좀 빠르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는 몸이 뒤에 뒷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뒤로 이렇게 넘어진다든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숙여지신다든가, 또 옆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신다든가, 이런 자세는 이제 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뒤로 몸이 넘어가시면 나중에 허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왜냐면 안 넘어가려고 버티거든요. 무의식 중에.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지 않고 또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앞으로 숙여져도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 장기기관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자든 우든 몸이 기울어지면은 이 상태로 몸이 굳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로. 부자연스럽죠? 이 상태로 몸이 또 굳어버려 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좌우로 숙여지지 않고. 또 하나는 반듯하게 앉아야 된다니까, 이 허리를 너무 이렇게 세우시죠?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셔가지고 이 상태로 앉는 분들이 계세요. 이 상태로. 몸이 벌써 긴장이 딱 되고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들이 굳어요. 근육들이 굳고 몸 안을 흐르는 기운들, 에너지들도 원활하게 순환이 안 돼. 이 상태로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이게 이제 지속되면은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요. 이거는 이제 상기병하고는 또 틀려. 상기병은 몸의 기운이, 뜨거운 열기가 머리 위로 올라와서 생기는 병이 상기병이고,
이 긴장을 하고 경직이 돼서 뻣뻣하게 앉아 있는, 보기에는 이 자세가 좋아 보이죠. 보기에는 반듯하게 앉아 있으니까 반듯하게. 하지만은 이 자세는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고 몸의 기운들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지속적으로 오래 하시면은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요. 골치가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도 막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선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누가 알려주는 분이 없어서 혼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앉으면 잘 앉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보기가 좋잖아요. 반듯하게 딱 앉으면은 뭔가 또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사실은 이게 몸에 무리가 가고 몸에 병이 들어가는 건 줄 몰랐었어요. 한동안 애먹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애먹었어요. 이거 수정하고 고치느라고. 그래서 절대로 몸을 너무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우리 몸이 척추가 S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척추 따라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 청량골 부분만 이렇게 숙여지지 않도록 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몸이 이렇게 어깨가 있잖아요. 둥그렇게 말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게 아니에요. 어깨도 너무 가슴을 펴야 된다니까 가슴을 피고 앉아야 그러니까 팔을 너무 어깨를 뒤로 확 제껴가지고 이 상태로 벌써 긴장이 딱 되지 않습니까? 보기 불편하죠. 이 상태로 딱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가슴을 쫙 펴야 된다 해서 이 상태로 하면은 나중에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가슴도 막 아프고 갈비뼈가 막 아파. 왜냐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고 내쉬고 허파로 그러면 갈비뼈가 막 벌어져 가지고 갈비뼈까지 아파요. 나중에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이거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피라는 거는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움츠려들지 말라고. 앉아 계실 때 움츠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으시면은 가슴이 펴진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가슴을 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펴가지고 나중에 막 갈비뼈가 아파서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고. 절대로 허리를 펴고 척추를 펴고 앉으세요 그렇다고 해도 척추를 이렇게 펴고 앉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자세는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자, 우리가 반듯한 자세는 엉덩이 쪽에 자복을 놓고 방석을 받치고 몸을 반듯하게 편안하고 반듯하게 하시면 된다. 이 자세가 반듯한 자세다. 바르지 않는 자세는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숙여지거나 아니면은 뒤로 넘어가거나 몸만 이렇게 숙여지지는 않죠. 이 정도 숙여지건 이렇게 숙여지는 자세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을 지나치게 많이 목을 턱을 당기라 그러니까 턱을 지나치게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이쪽 뒷목 부분이 당길 정도로 이렇게 당기시면은 나중에 뒷목에도 아파요. 이 뒷목이 아프니까 이 혈관들이 내려 올라와야 될 혈관들이 계속해서 이게 자극을 받으니까 나중에 머리가 또 아파요. 그래서 머리도 지나치게 턱을 이렇게 당길 필요 없습니다. 턱도 당기시지 않으셔도 돼요. 턱을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으시면 돼요. 턱을 앉아있는 좌선이 앉아있는 어떤 교본 같은 책들을 보면은 턱을 약간 당기라 그러거든요. 턱을 약간 당기라고 앞쪽으로 당기라 그렇게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뒤가 땡겨요. 뒷목이 당겨가지고 나중에 이 머리가 아파. 척추도 아프고 등 근육이 아파. 등 근육이 제가 다 경험해 본 거니까 턱을 당길 필요 없어요. 일부러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면은 턱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 몸에 맞게 찾아져요. 그것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교과서적인 자세로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면 돼요. 한쪽으로 이쪽이든 뒤로든 앞으로든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지만 잘 하시면 조화롭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자라목이죠. 자라목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자라목, 목을 이렇게 쭉 빼고 앉는 자세. 이게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목이 쭉 앞으로 나와요. 목이 앞으로. 이 자라목이잖아요. 자라목. 이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1년, 2년 가시면은 이 목이 이게 이대로 굳어져 가지고 자라목이 돼서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이거 굉장히 이거 신경통, 온 몸에 신경통이 오는 것이고, 머리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라목. 자라목. 근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늘어나는 목이 이렇게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처음에 하실 때 자세를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하실 때 반듯하게 정자세로. 거울이 있죠. 거울. 집에 거울, 전신, 이 상반신이 나오는 거울을 앞에 놓으시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의 몸을, 자세를 익숙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고 하시다 보면은 몸이 조금씩 나오는 게 자라목이 되고, 몸이 조금씩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게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면 몸이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뒤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면서 조금씩 뒤로 넘어갔던 게 몸이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이렇게 굳어지시면은 이제는 이렇게 앉아야 몸이 편해. 이 굳어진 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앉아야만이 몸이 편해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굳어지기 전에 반드시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앉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초보자들은 눈을 감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눈을 감으면은 내 몸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기울어지는지를 잘 몰라.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특히 이제 조시다 보면은 눈이 내 몸에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눈을 이렇게 실눈이 이렇게 뜨고 있으면은 내 몸이 반듯하게 돼 있는지를, 내 자세가 반듯한지를 점검을 할 수가 있다고. 눈을 뜨고 있으면.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눈을 뜨는 것들은 내일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눈을 떠야 돼요. 이렇게 부릅뜨는 게 아니고 눈을 완전히 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절에 모셔져 있는 불상들 보세요. 다 눈을 3분의 2쯤 감고 3분의 1쯤은 뜨고 있습니다. 눈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뜨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눈을 감으시면은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라목. 이 자라목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라목. 반듯하게 계속 보여드리지만은 이 자세, 반가부자로. 반가부자 하는 방법은 어저께 안내해드린 그 영상이 있습니다. 반가부자, 평좌, 반가부자, 결가부자 하는 방법은 어저께 안내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거 3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30분이 지나면 저 핸드폰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녹화가 안 돼. 30분이 지나면. 제가 이걸 다룰 줄 몰라요. 저 기계를. 아는 스님한테 잠깐 배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돼. 그리고 그 안내, 결가부자, 평좌, 반가부자, 이거는 어제 영상에 안내해드린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 편안하게. 반가부자, 특히 이제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 또 있죠. 반가부자 하실 때, 이 올라와 있는 쪽 이 무릎이 바닥에서 뜨면 안 된다.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 공간이 있으면 골반이 떠 있는 상태로 골반이 틀어집니다. 절대로 해서는 또 안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세.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엉덩이에다 반드시 자복을 받치시고, 이 반가부자가 잘 안 되시면 평좌를 하시면 돼요. 평좌도 잘 안 되시면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도 의자 혹은 명상 의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무릎을 꿇고
참선할 수 있는 그 의자가 제작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는데 여기 이 엉덩이 부분에 이 정도 높이로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엉덩이 부분에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앉으시면은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무릎에 전혀 발목이나 무릎에 부담감이 안 가게 제작된 의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 의자 혹은 명상 의자 검색을 해보시면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해요. 그냥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으시면 아프잖아요. 발목이나 또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특히 발목 쪽에, 무릎 쪽에 심한 그런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명상 의자, 기도 의자는 한 6만 원, 7만 원 합니다. 그거를 하시면은 이렇게 앉지 않고 서 있는 상태죠. 이렇게 서 있는 상태죠.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 무릎에 절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결과부자 하실 때 결과부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죠. 결과부자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무리해서. 제일 위험한 게 결과부자하고 자라목이에요. 결과부자 잘못하시면은 무릎, 골반, 발목, 허리, 어깨, 목 다 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잖아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결과부자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결과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내 몸이 유연해지고 내 몸이 다 편안해지고 내 몸의 이 근육들도 다 이완이 되고 또 앉아 있는데 익숙해지고 그러실 때까지는 결과부자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런 게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굳이 내가 결과부자로 해서 이 명상 수행을 하시겠다 하신 분은 이제 요가를 하셔야 돼요. 요가, 스트레칭 요가를. 그거를 일부러 돈 들여서 비싸게 돈 들여서 요가원을 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요가 영상을. 정경 스님의 참선 요가나 월정사 정념 스님의 참선 요가나 아니면 이제 일본 시중 요가, 아슈탕가 요가도 있고 또 국선도도 있고 그런 것들 영상을 찾아보셔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조금씩 따라 하시면 돼요. 일부러 그 요가원에 비싼 그 수련료 주면서 가실 필요는 없어요. 요가에 관심이 있고 내가 요가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하면은 요가원을 가셔도 되고, 저도 요가원 가지 않습니다. 요가원 가지 않고 그 유튜브 영상으로 그냥 조금씩 따라 합니다. 따라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몸이 완전히 이완이 되고 나서 결과부자를 하셔야 된다. 결과부자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3가지가 있죠. 결과부자를 함부로 하지 마시라. 결과부자는 자라목, 목이 쭉 앞으로 늘어나는 자라목 하시면 안 되고, 반가보자 하실 때 이 올라와 있는 쪽 발이 바닥에서 뜨면 안 된다. 바닥에서 내려가서 바닥에 닿아야 된다. 그 바닥이 닿이게 하는 방법은 뒷자복을 엉덩이 쪽에 받치면 된다. 뒷자복을 엉덩이 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 뜨는 발 쪽에 이 자복을 이렇게 받치는 방법도 있어요. 뜨는 발 쪽에. 일단은 넘어가진 않으니까 안정적인 자세잖아요. 뜨는 발 쪽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말아가지고 받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엉덩이를 좀 더 높이시고 이렇게 해서 바닥에 닿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운동은 이제 많이 해주시면 돼요. 요런 요가 운동을. 골반을 자꾸 벌려주시는 요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쁘네요. 이런 요가는 아니죠.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 요가 앉기 전에 발목 운동, 허리 운동, 이런 것들을 어깨 운동, 목 운동들을 부드럽게 좀 해주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이제 앉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 편안한 자세로 앉으면 된다. 발을 한 발을 당기고
반가부 자세로 앉고 엉덩이 쪽에 작은 좌부 엉덩이 쪽에 받치시고 그래서 양쪽 무릎이 바닥에 닿이고 허리는 이 청량골 부분을 조금만 배꼽 부분 앞으로 조금만 미시면 돼. 미세하게 확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배꼽을 앞쪽으로 조금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만 미시면은 허리가 펴집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는 숙여지지 않게 반듯하게 머리를 드시고 반듯하게 그리고 시선만 아래쪽으로 3분의 2 정도 눈을 실눈을 뜨시면 돼요. 실눈을 이렇게 실눈을 좀 뜨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시고 어깨 힘 다 빼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시면 이 자세가 바로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자세다. 안정적으로 편안해 보이시죠? 이 자세가 바른 자세고 바르지 않는 자세는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숙여지거나 좌우로 몸이 기울어지거나 이런 자세는 해서는 안 될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자세가 이제 이런 자라목하고 결과부자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를 세우라니까 허리를 너무 경직되게 탁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굉장히 고통이 많이 따라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 해본 걸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선은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수록 몸을 좀 많이 움직이세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세요. 좌선은 분명하게 우리 몸에 굉장한 이익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명상은 꼭 하셔야 돼요. 불교인이든 불교인이 아니든 누구나 상관없이 명상은 꼭 하시는 게 좋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빠진 게 있으면은 또 찾아보시고 제가 바쁘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원고도 없이 대본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채워나가면 되고 또 다른 스님들 영상도 보시면서 부족함을 채우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드리는 어떤 말씀들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선배들, 후배들, 또 동료들, 스님들 보면서 듣고 느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지 이것이 정석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작용은 없을 거예요. 부작용은. 좀 더 편하게 익숙하게 하는 방법들이 다른 스님들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틀에 걸쳐서 앉는 방법 제대로 안내를 해드렸고 내일은 이제 이 시선 왜 눈을 감으면 안 되고 눈을 왜 떠야 되고 그 다음에 눈앞에 사물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념하셨습니다.